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경복여자고등학교 미술 교생 나오게 된 황세현 교생 실습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지금 학교에 나와서 혼자 영상을 찍고 있는데 많이 외롭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이렇게 얼굴도 대면하면서 수업을 하고 싶지만 이게 기간이 어긋나서 여러분이랑은 함께 온라인으로밖에 못 볼 것 같고요. 대신 선생님이 이제 밴드에서도 원활히 소통할 테니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활동도 제한돼서 너무 갑갑하셨죠? 선생님이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미술에 여러분의 온라인으로 세계를 탐방하는 수업을 꾸려봤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 제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기술로 만나는 미술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경제가 침체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한 한 가지, 무엇이냐면 바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4차 산업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러한 것들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우리 삶에 빠르게 다가옴으로써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미술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기술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는지 우리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학습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로 만나는 미술. 첫 번째, 미술과 기술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굉장히 동떨어진 학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엄청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알고 가실 겁니다. 그리고 4차 산업 기술과 미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 기술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VR, 인공지능, 3D 프린터에 대해서 그 개념과 정의를 알아보고 원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 원리를 바탕으로 그렇다면 이것을 미술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VR은 루브르 박물관으로 날아가 볼 것이고요. 인공지능은 일상의 작품화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활용할 거고요. 3D 프린터를 통해서 손쉬운 작품 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체험 및 작품 제작을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자유롭게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는 이미지를 밴드에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이거를 확인을 하고 피드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링크를 통해서 수업이 진행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준비물입니다. 여러분 미술 도구 사러 나가기도 뭔가 무서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컴퓨터 혹은 핸드폰, 아이패드 모두 다 괜찮습니다. 갤럭시 탭도요. 마우스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태블릿도 가능하고요. 여러분이 터치가 가능한 이제 인터넷망만 있으면은 가능한 수업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인터넷 세계로 빠져볼까요? We are online. 네,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바닐로피처럼 여러분도 인터넷 세상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미술과 기술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처음 기술과 예술이 굉장히 동떨어진 단어처럼 보이지만 두 개의 어원은 같습니다. 자, 아트라는 예술은 아르스라는 라틴어에서 출발을 하게 됐고, 이 아르스라는 라틴어는 테크네라는 그리스어에서 출발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어원만 봐도 두 가지 연관성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을 똑같이 그리고 초상화를 통해서 밥벌이를 해오던 미술화가든 사진의 등장으로 위기에 처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화가들은 사진보다 더 사실적으로 그려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가들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림의 대상이 물체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진으로 담아낼 수 없었던 빛과 그리고 원근법을 통한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화풍이 등장하고 여러 작가들은 다양한 사조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발전의 영향으로 현대미술에서도 이와 같은 기술의 활용이 있는데요. 백남준 작가가 TV를 활용하여 만든 미디어 아트를 시작으로 최유람 작가의 키네틱 아트, 관람객의 표정을 따라하는 노진아 작가의 인터랙티브 아트 등 다양한 예술적 실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후에 4차 산업기술과 관련된 활동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차 산업기술 VR입니다. VR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 있죠? 그게 VR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기계인데요. 이것은 특수한 장비 또는 기계 등을 사용하여 이제 원래 소프트웨어 내부에서만 가능했었던 것을 현실처럼 유사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AR입니다. AR은 실시간으로 보이는 어떤 현실의 이미지를 배경에 부가 정보를 이제 합성하고 덧붙임으로써 향상된 현실을 보여줍니다. 즉, 현실의 기호나 어떠한 이미지 등을 합성해서 현실을 다른 공간을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이고요. VR 같은 경우에는 안쪽의 내용이 현실의 내용이 아니라 3D 이제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화면 자체도 가상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상현실은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낼 수 있고 이러한 두 가지의 공통적으로 나타내야 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바로 이미지, 상호작용, 몰입감입니다. 이미지를 얼마나 확실하고 현실적으로 구현해내는가,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와 영상을 통해서 이제 관람자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그리고 그 상호작용의 몰입감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이것이 가상현실의 가장 중요한 3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실제 다른 나라의 현실으로 이동하여서 세계 3대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파리로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파리를 갔던 이미지를 조금 넣어봤고요. 이 영상은 선생님이 링크를 걸어줄 거예요. 이제 사이트인데요. AR이 연결되어 있는 사이트여가지고 여러분이 손쉽게 원하는 방과 원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지금 테마를 선택을 해주고요. 선생님은 두 번째 테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파리고요. 지금 전시장 내부입니다. 여러분은 옆에서 다양한 아이콘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현실에다가 아이콘을 결합한 것 아까 설명한 AR이겠죠? 옆으로 움직이면서 아이콘을 클릭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원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계단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한 곳은 작품의 앞입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갔었던 루브르 박물관의 전경보다 더 선명하게 구현되고 있어요. 한번 관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원하는 지점 스팟을 선택하여서 손쉬운 이동도 가능합니다. 왕실의 작품들을 주제로 전시하는 전시는 이러한 기술을 통하여 확대, 축소로 이용하여서 자유자재로 여러분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들도 한번 탐방하게 되는데요. 조용히 관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관에 온 것처럼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루브르 말고 오르세 미술관, 그리고 전 세계 10대 미술관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닫게 되었고 전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레의 만종을 고고학적으로 회상하기 해보겠습니다. 밀레의 만종의 이미지를 고고학적으로 변환한 후 그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보는 달리 미술관의 영상입니다. 한번 천천히 관람을 해보실게요. Delirium is injected and sublimated in these rocks. The paranoid imagination of Salvador Dali. I remember a fear.
이미지에 만종 이미지에 달리의 작품들을 넣으면서 달리미술관은 다양한 접근성 그리고 다양한 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V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현실적인 이미지 하나 그리고 아예 완전 가상현실 둘 이래서 AR, VR로 나눌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인공지능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공지능 보실게요. 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이란 새로 만들어진 지능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그 중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머신러닝, 딥러닝, GAN 방식이 있어요. 머신러닝 같은 경우 사람이 학습하듯이 컴퓨터에 내용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 데이터를 학습시킨 것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답을 내게 되고요.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신러닝에서 발전된 형태로 사람이 입력하는 것 외에 스스로 학습하면서 예측하면서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방식을 얘기하고요. GAN은 이것보다 더 이제 발전한 최근의 개념이게 된대요. 자기가 생성한 모델과 그리고 처음에 이제 생성된 그런 판별 모델이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실제와 가까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가를 서로 경쟁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자기 스스로 이제 이미지를 자동으로 만들어내게 되면서 자동으로 학습하고 자동으로 경쟁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머신러닝의 종류 사람이 어떤 학습 데이터를 넣어서 배운 인공지능을 통한 게임을 하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퀵 드로우라는 건데요. 이 인공지능이 선생님이 그리는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맞춰볼 건데요. 바로 다른 사람들의 그림들을 보면서 그걸 기준으로 맞춰볼 거예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시작하시기 버튼을 누르면은 다음을 그리세요. 삼각형 나오네요. 알겠어요 눌러주세요. 선생님이 지금 삼각형을 그리고 있어요. 밑에 보시면 이제 알겠어요. 삼각형 맞죠? 이러고 있죠. 전화도 그리라네요. 전화기를 그려줍니다. 선생님은 옛날 전화기 스마트폰을 생각을 못해가지고 옛날 전화기 수화기 같은 거를 그려놓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이 이제 맞추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냥 휴대전화 이제 그리다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그 그림을 다 완성하고 2초가 남겨서야 전화 맞죠? 이러고 있네요. 자, 자동차 너무 쉬워요. 그냥 박스 몇 개 그리면 돼요. 자, 자동차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벤츠라고 나오다가 승합차, 트럭, 자동차 종류로 바뀌어가고 있죠. 자동차 맞죠? 이렇게 대답이 나오게 되네요. 자, 당근을 그리세요. 당근. 선생님 힘들면 당근을 그리세요. 자, 팔꿈치래요. 팔꿈치. 부메랑이래요. 빵이래요. 당근이래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데이터가 옳고 그른지 확인한 다음에 정확한 답을 얻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처음 거는 머신러닝 사람들이 입력해서 배우게 되는 방식을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는 딥러닝입니다. 스스로 배우는 거.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Create Your Own 이라는 첫 번째 상단 메뉴 바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해 주시면은 일단 업로드 포토를 업로드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 스타일, 예시로 제공되는 인기 있는 스타일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여러분이 저장한 작가의 작품이나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넣어볼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이제 예전에 박태정 선생님께서 이제 선생님의 학생 시절 프로필을 찍어주셨는데 그 부분을 포토로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피카소의 꿈이라는 여성이 자고 있는 모습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감이 예뻐서. 그리고 밑에 제출 서브밋 누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맨 위에 보이는 14분 걸린다는 말 보이시죠? 이게 14분 후에 원래 세팅을 하면은 이미지가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미리 해온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리면서 다른 거 하시면서 이미지 나중에 받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아래와 같은 이미지를 얻었고 여기에서 나중에 View나 Make Private 들어간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은 경복여고 이미지와 고흐의 이미지도 합쳐봤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신기한 모양이 나오게 됐네요. 별이 빛나는 밤이 경복여고의 바닥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컴퓨터가 혹시 안 되실까봐 선생님이 이제 핸드폰으로도 활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왔는데 바로 구글 아트 앤 컬처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네, 뭐 핸드폰 기종에 상관없이 다 있으니까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선생님이 한 거를 볼게요. 그러면 밑에 카메라 모양이 있어요. 카메라 모양을 눌러보시면 네, 고전 예술작품 스타일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고 네, 자신과 닮을 초상화도 찾아볼 수도 있는 등 재밌는 기능이 많은데요. 선생님은 사진 찍기를 통해서 선생님이 키우고 있는 식물 2개를 찍어보도록 했어요. 사진을 찍으시면 밑에 스타일 선택이 나와요. 뭐 뭉크, 고흐, 뭐 모네, 마네, 모나리자, 뭐 다양한 고흐도 저기 또 별이 빛나는 밤이 있네요. 작품의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조금 더 고퀄리티의 유료 프로그램으로는 구글 딥드림이 있습니다. 구글 딥드림으로 만든 작품은 아래와 같은 작품이 있는데요. 지금 최고가 $8,000,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의 달러에 낙찰된 작품을 여러분을 지금 보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아, 1억 1,000만 원 좋겠다. 8,000달러가 웬 말이냐. 다양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가치가 높은 작품들이 인공지능으로 탄생할 수가 있는데 과연 지금 예술을 하는 예술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의 주체는 이미지를 합성하게끔 한 사람일까? 아니면 이미지를 합성한 사람일까? 예술의 주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학습 활동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크롬을 권장합니다. GNN 풍경사진 만들기입니다. 제일 조금 최근 그리고 고퀄리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엔디비아 고겜 프로그램을 접속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창이 뜨게 되는데요. 주의할 점이 뭐냐면 밑에 동의해 주시고 꼭 옆에 왼쪽 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활용하실 메뉴가 나와 있어요. 선생님은 구름을 선택한 다음에 붓으로 이렇게 쭉쭉쭉 그려줍니다. 네, 마음대로 그려줍니다. 그럼 이런 이미지가 탄생하게 됩니다. 네. 하나만 조금 더 해볼까요? 일단 위 창에서 그림을 한번 지워주시고 이번에는 저는 자연, 풀과 산이 어우러져 있는 자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산을 이제 크게 그려줍니다. 붓 사이즈를 좀 크게 조정했어요. 그 다음에 구름도 자연스럽게 그려주고요. 자, 그래스 밑에 풀 깔아줍니다. 바다였다가 이제 땅으로 육지로 변환하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물 좀 넣어줍시다. 우리 강 선택해서 강 그려줍시다. 그 다음에 변환하면 바로 이미지가 나와요. 중요한 건 밑에 여러분이 날씨와 계절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러면 날씨와 계절에 걸맞는 이미지 파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3D 프린터입니다. 3D 프린터를 통해서는 어떤 작품 활동이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기는 3D 프린팅을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수가 없어서 제가 대신 왔어요. 보시게 되면은 2개의 3D 프린터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제 3D 프린터를 보시게 되면은 밑에 있는 노란 색깔 상판이 이제 앞뒤로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 위에 있는 헤드가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귀여운 물체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크기는 이 3D 프린터의 크기만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판은 위아래로만 움직이지만 여기 위에 있는 이 헤드가 이제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서 물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계예요. 그래서 3D 프린터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물체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 물체를 만들게 되는 3D 프린터 재료, 필라멘트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양한 물체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본 다양한 물체는 여기에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설명해 주면은 이렇게 3D 프린터가 뽑혀져 나올 때는 처음에 줄이 생겨 있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 아세톤에 담그게 되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물체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방식을 알고 다양한 물체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만 여기서 3D 프린터 설명을 마치고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안녕. 뿅. 네,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이걸 바탕으로 3D 프린터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프린터는 텍스트나 이미지의 문서 데이터를 이용하지만 3D 프린팅은 3차원 도면 데이터를 이용하여 입체적인 물품을 생성하는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은 4차 산업이 요구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생산 기술 중 하나이며 디자인, 프린트, 후가 공예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네,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적층형으로 층층이 필라멘트를 쌓아 올리는 방식인데요. 지금 적층형 프린팅으로 저는 가족 사진을 뽑고 있습니다. 네, 최근 2014년 기술의 특허가 만료되어 오픈소스로 전환되고 프린터가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네, 만들어진 가족 사진을 보실까요? 네, 지금 아무것도 잘 안 보이죠? 눈이 좋으신 분들은 사람 형체를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이 이미지를 가지고는 가족 사진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께를 다르게 해서 적층형으로 뽑은 3D 프린터의 빛을 한번 가미해 볼까요? 네, 빛을 켜게 되면은 카메라 조정을 한 후 이렇게 흑백 사진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 원리는 두께가 있는 3D 프린터 뒤에 빛을 비추면서 빛의 투과율이 다르게 생성되면서 빛이 많이 투과되는 곳은 하얀색, 빛이 적게 투과되는 곳은 검은색, 즉 흑백 사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선생님의 예시작품 하나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3D 프린팅을 이제 한 다음에 거기다가 빔을 쐈어요. 동영상을 쏘게 됐는데요. 이건 미디어 퍼사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 비상교과서 61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주어진 상황을 어떤 계산하는 사고력과 학습력, 판단력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였죠. 우리는 인공지능이 인간과 함께 예술 창작의 주체로 등장하시되 과연 인간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술 창작은 인간만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인간만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믿어왔건만 네, 이제는 사람이 만든 예술과 기계 만든 예술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이 도래한 예술의 미래를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한 가지, 바로 감상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기계가 만든 예술 작품도 예술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 예술가는 어떤 기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러한 개념을 가지시고 아래와 같은 학습 활동을 진행해 주시고 밴드에 올려주시면 피드백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을까요? 질문 없으시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